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쭉 훑어보면서 어, AI 시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술이죠. 실리콘 포토닉스.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빛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특히 AI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AI 모델이 뭐랄까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자기반 반도체는 성능이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 좀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계라면 역시 속도랑 전력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전력 소모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 문제죠.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아하.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AI 연산 자체를 빛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 또 하나는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이동, 이 병목 현상을 푸는 초고속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것. 여기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가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들 학습시키려면 정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전자신호는 아시다시피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에너지 손실도 커지잖아요. 맞아요. 실제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보면요. 칩 자체가 쓰는 전기보다 데이터를 여기저기 옮기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열 식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정도예요. 아, 정말요? 그 정도군요. 네, 실리콘 포토닉스는 광섬유처럼 빛으로 정보를 보내니까 전자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AI 시대에 이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죠. 그렇군요. 그럼 실리콘 포토닉스가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돕는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핵심 분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광학신경망, 영어로는 ONN이라고 하는데요. Optical Neural Network. ONN이요? 네, 빛이 가진 간섭이라든지 파장 같은 물리적 특성을 써서 AI 연산, 특히 행렬 곱셈 같은 아주 중요한 계산을 정말 빛의 속도로 처리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빛의 속도로요? 와, 그렇죠. 기존 GPU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빠른 연산을 하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예를 들면 타이치 같은 실험적인 칩은 와트당 160조 번 연산, 이런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칩들을 아주 빠르게 연결하는 광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공동 패키지 광학, CPU라는 건데요. CPU. 네, 이건 뭐냐면 CPU나 GPU 같은 로직 칩 바로 옆에다가 광 입출력, 즉 I/O 칩을 그냥 같이 딱 붙여서 패키징하는 방식이에요. 아래 같이요. 네, 이렇게 하면 칩 사이 데이터 이동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존에 길게 쓰던 구리배선 대신 이걸 쓰면 데이터 병목 현상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면 이 광학 I/O가 전개 I/O보다 속도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 최소 10배 이상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6배 이상이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혁신 기술을 그럼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나요?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인텔이나 엔비디아, TSMC 같은 기존의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요. 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네, 이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가진 기존 CMOS 공정 기술이나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플랫폼을 만들고 어떤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수백만 개 GPU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려고 광학 스위치를 개발한다거나 인텔이 OCI, 옵티컬 컴퓨트 인터커넥트 칩넷을 개발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죠. 아, 그렇군요. 대기업들은 판을 까는 역할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AIR 랩스나 라이트매터, 셀레스티알 AI 같은 스타트업들은 좀 더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스타트업들이요?
네, 이들은 당장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광학 I/O 칩넷 자체라던가 AI 연산시 메모리 대역폭 문제 해결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아, 뭔가 역할 분담이 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대기업은 생태계의 큰 틀과 기반을 다지고 스타트업들은 그 위에서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특정 문제들을 풀어내는 뭐랄까 서로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도 흥미롭지만 이런 산업 구도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네요. 하지만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분명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역시 가장 근본적인 난제는 빛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빛을 만드는 거요? 레이저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온칩 레이저. 실리콘이라는 물질 자체가 원래 전기를 빛으로 효율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전문 용어로는 간접 밴드계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아, 실리콘이 빛을 잘 못 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저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을 실리콘 칩 위에 직접 만드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인디움이나몰처럼 빛을 아주 잘 내는 다른 화합물 반도체 조각을 만들어서 이걸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아주 정교하게 딱 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다른 재료를 붙이는군요. 네, 이걸 이종 집적,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서로 다른 물질을 거의 원자 수준에서 붙여야 하니까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광신호 세기를 조절하는 변조기 효율을 높이는 문제, 또 여러 칩들을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정밀하게 딱 맞춰서 패티징하는 기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칩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빼낼 건지 이런 열 관리 문제도 있고요. 아직 표준화가 덜 된 부분이나 비용 절감 문제 같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네요. 그런데도 시장 전망은 밝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AI 때문에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AI 수요가 핵심 동력이군요. 맞습니다. 요일그룹 같은 곳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 칩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기로 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45%요? 연평균? 와, 엄청나네요. 네, 결국 AI가 요구하는 그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가 워낙 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기술적 과제들, 이걸 해결하려는 산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채택도 빨라질 거라는 거죠. 필요가 혁신을 이끄는 거군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 AI 시대를 또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기반 기술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온칩 레이저나 패키징 비용, 열 문제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투자가 정말 전례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AI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고 어쩌면 미래 컴퓨팅 환경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인 만큼 이 실리콘 포토닉스의 발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또 여러분의 지식 기반을 업데이트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